액세스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기출 유형 1을 여시면 됩니다. 일단 쿼리가 뭔지 좀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이런 쿼리는 아주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달라게 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총 5문항인 시험이고요. 7점씩이거든요. 딴 거 다 맞춰도 65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쿼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배점은 35점. 우리는 기본적으로 꼭 세 문제는 꼭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점수 55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1점을 더하면 76점이 되거든요. 근데 코리를 만약에 세 문제를 안 맞추면 좀 희박하죠. 일단은 전략에 좀 차질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코리가 뭐냐면 질이 요구란 뜻이고요.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쿼리죠. 그래서 쿼리는 일단은 가상 테이블을 합니다. 뷰라는데 여러분들 특정한 조건을 주어서 검색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쿼리는 한 7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 쿼리에서 선택 쿼리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분류해서 쓰거든요. 계산 쿼리가 사실 요약 쿼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가면 선택 쿼리는 단순 쿼리에서는 조건만 넣고 정렬만 지정해서 출력하는 그런 쿼리가 선택 쿼리입니다. 결론은 테이블을 사용해서 필요한 필드만 가져와서 조건하고 정렬을 지정해서 자료를 검색하는 선택해서 갖고 온 쿼리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에서. 그게 선택 쿼리고 매개변수 쿼리는 특정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만 가져와서 야는 조건을 집어넣으면 고정적인 조건에 관련된 결과만 출력되지만 이 조건만. 근데 매개변수는 매개변수 창이 뜨거든요.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검색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력했던 데이터를 검색해주고 그런 쿼리가 매개변수고요. 요약 쿼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함수를 사용해서 특정 필드에 대해서 계산하는 쿼리입니다.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 문제 안에서 무슨 별 묶으라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는 요약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 즉 레코드를 묶어야지만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특정 필드에 대해서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쿼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크로스 쿼리 같은 경우는 피벗 테이블과 같은데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쿼리입니다. 그 다음 실행 쿼리는 액션 쿼리라는데 업데이트, 테이블 만들기, 삭제, 삽입이 있는데요. 주로 시험에서는 업데이트하고 테이블 만들기가 나와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업데이트 쿼리 안에 또 쿼리가 들어있는 하위 쿼리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여기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 검색 쿼리. 두 테이블에 대해서 특정 필드를 비교해서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것만 출력하는 그게 브릿지 검색 쿼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는 테이블 내에 특정 필드에 중복된 데이터를 검색해서 여러분 중복된 데이터만 검색해주는 말 그대로 쿼리입니다. 근데 7번은 잘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다 나옵니다. 그럼 5문제였는데 왜 6개 나옵니까? 쿼리가 이 한 개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매개 변수 안에 요약 쿼리가 들어가 있는 복합적인 쿼리도 나오거든요. 그게 다 나온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시면 쿼리는 직접 만들어서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지를 보면 문제 밑에 결과 그림이 있거든요. 이 결과 그림을 똑같이 출력이 되면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쿼리 만들 때 우리가 작업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쿼리 디자인 작업 방법이 있고 마법사가 있습니다. 마법사는 사실 브릿지 검색 쿼리 마법사 빼고는 안 쓴다고 보면 돼요. 거의 쿼리 디자인을 적어.
그래서 쿼리 마법사에서 작업 가능한 쿼리가요. 단순 쿼리, 요 안에는 선택 쿼리하고 요약 쿼리를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크로스 쿼리,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불일치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단순 쿼리도 선택 쿼리 같은 경우는 조건과 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요 방법 쓰지 않고 그 쿼리 디자인 화면에서 작업할 거예요. 이 크로스 쿼리 같은 경우도 사용할 개체가 한 개인 경우는 쓸 수 있는데 마법사를 두 개 이상 테이블을 제시했을 때는 이걸 못 써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한 개인 경우도 물론 나오지만은 그것서 조건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것은 요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는 다 뭘로 간다? 쿼리 디자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 가능한 것은 이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 쿼리 디자인 할 수 있는데 마법사가 편하거든요. 얘는. 자, 그래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나중에 쿼리 문제를 풀면서 해당 문제가 어떤 쿼리인지 유형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쿼리마다 작업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형 1번을 보시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스를 열었지 않습니까? 기출 유형 1부터 설명드리면요. 01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분들 프린트 내용 잠시 문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있고 월별, 그 다음에 생산지별. 그럴 때 문제에서 여러분들 끝에 보니까 프로세코리를 작성하시오 돼 있죠. 이것은 엑셀에서는 pivot table하고 같습니다. 근데 엑셀에서 이 구성 요소가 있어요. 행머리글, 열머리글,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행머리글은 엑셀에서 pivot에서 행 부분이고요. 열은 열 부분이. 값은 엑셀의 시그마 값. 즉 계산할 필드를 배치하는 것은 값 영역이고 행머리글에 배치하면 여러분들 필드명이 위에 출력되고 밑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행 방향으로 출력된다고 보면 돼요. 열머리글은 요 필드명은 안 나옵니다. 엑셀은 나오지만 필드 안에 데이터만 오른쪽 방향인 열 방향으로 출력되고요. 데이터만 출력되더라라고 보면 되고요. 값으로 선택했던 필드는 계산된 결과가 숫자 값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성은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행머리글 요 자리고요. 2번은 열머리글 필드 배치하면 여기 2번인데 요거는 데이터만 출력이 되더라. 열머리글은요. 값은 계산할 필드를 배치하는 부분인데요. 계산된 결과만 숫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프린터 보시면 있고 월은 여러분들 행에 배치했던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 필드는 실제 필드명이 아닙니다. 실제 필드명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실제 필드명이 아니고 있고 월은 그 프린터 보시면요. 세 번째 화살표에 있고 일자에서 월을 추출해서 출력한 그림이거든요. 뭘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있고 품종수는 뭐냐면요. 요것도 행머리글에 배치했던 필드예요. 그 있고 품종수는 나중에 그 옆에 밑에 10이 돼 있죠? 그건 국내산 65하고 수입산 100, 245에 대한 합계값이 아니고 그냥 개수일 뿐입니다. 개수.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있고 품종수는 시야 코드 필드를 이용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 개수를 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결과적으로 문제 보면 제일 위에 제목을 잘 보십시오. 항상 커트코리는 문제 속에서 나눠져 있어요. 있고 월별 슬래시 하고요. 생산지별 슬래시 있고 수량의 합계 요까지 항상 요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무조건 행머리글에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생산지는 열머리글
이곳의 학계는 값에 배치할 필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필드명이 아닐 수가 있고요. 문제 속에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머리글은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필드의 개수는요, 3개까지 가능합니다. 배치. 그 다음에 열머리글은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필드 수는요, 필드 수는 1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선택해서 배치할 수 있는 필드라고 보면 돼요. 왜 지금 여러분들 열머리글은 참조로 행머리글은 필드명까지 출력되거든요. 필드명을 포함해서 출력되고요. 결과가 열머리글은 데이터만 출력됩니다. 필드명은 출력이 안 됩니다. 근데 값은 여러분들 계산할 필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계산할 필드. 그리고 한 함수를 선택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크로스 쿼리는, 사용할 개체가 한 개인 경우는요, 여러분들, 쿼리 마법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쿼리 디자인을 쓸 수 있어요. 또는 쿼리 디자인. 그리고, 사용할 개체, 즉, 테이블이 2개 이상인 경우는요, 오직 쿼리 디자인에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작업 들어갈 거냐면요. 요 부분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지금 사용할 테이블은 2개거든요. 2개를 사용해서 출력된 결과처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만들기 탭에 가서 코리 그룹에 코리 마법사가 있고 코리 디자인이 있거든요. 코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면요. 선택 코리 화면. 필요한 필드만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이게 제일 처음 화면. 그래서 오른쪽에 사용할 테이블을 열로 추가해야 됩니다. 작업하기 위해서. 그럴 때 씨앗하고 씨앗 입고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인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그러면 씨앗 테이블하고 씨앗 입고 테이블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우리 출력할 필드를 밑으로 배치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있고 월은 뭘 쓰라고 적혀 있냐면요. 있고 일자를 쓰라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작업하실 때 요것은 콜이 디자인에서 작업해야 되죠. 마법사는 못 씁니다. 콜이 디자인에서 작업하려고요. 제일 처음에 1번은 여러분들 콜이 디자인을 클릭하면 되겠죠. 디자인. 그리고 쿼리 디자인을 딱 누르면 처음에 뜨는 화면이 여러분들 선택 쿼리 창입니다. 그럼 이거 누르면 일단은 테이블 추가창이 보이고 추가창에서 필요한 테이블을 추가 작업을 진행했죠. 거기 뭐냐면 우리 씨앗하고 씨앗 입구입니다. 요 테이블 2개를 써서 만들 거거든요. 두 테이블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요 화면이 여러분들 선택 쿼리 화면입니다. 선택 쿼리 창입니다. 창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스텝 쿼리에서 배치할 선택할 필드죠. 선택할 필드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고 월이 출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고 일자를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 있고 품종수는 씨앗 코드를 써야 되거든요. 씨앗 코드를 밑으로 추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내산 수입산이 뭐냐면 프린터 보시면 4번째 줄에 생산지는 원산지가 한국이면 국내산, 그 외에는 수입산. 이것은 실제 필드명은요, 원산지거든요.
원산지 필란에 국내산이 있고 뭐 미국산이 있고 호주산 이런 게 있어요. 요것은 나중에 if를 써가지고 국내산 수입산으로 바꿀 거예요. 음. 그래서 요것은 야 두 개는 행머리글에 배치할 필드고요. 야는 열머리글. 마지막 갑은 입고 수량이 합계가에 뭐냐면 국내산과 수입산 밑에 숫자 있죠. 거기 뭘 쓴 거냐면 여러분들 입고 수량 필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총 추가할 필드는 여러분들 총 4개입니다. 총 4개 필드를 야를 필드들을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입고 월은 입고 일자죠. 입고 일자는 시합 입고 안에 있네요. 더블 클릭. 그건 필드가 추가됐고 두 번째는 입고 품종수는 여러분들 시합 코드를 쓰랬죠. 시합 코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시합 코드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국내산 수입산은 열머리글에 배치된 데이터거든요. 그거는 원산지를 추가하면 되죠. 원산지.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있는 국내산과 수입산 밑에 숫자 있죠. 그것은 입고 수량의 합계를 구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입고 수량 필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픽업 테이블에 배치할, 즉 선택할 필드 4개를 추가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것은 선택 콜이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이 유형 그룹 가서 우리가 작업할 크로스 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추가했으면 네 번째는 여러분들 콜이 유형 그룹에서 우리가 크로스 탭이라는 콜이로 바꿔야 되거든요. 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크로스탭을 눌리면 이 안 눌리자마자 그룹을 시켜버려요. 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표시 숨기기 그룹에 요약이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아니 선택이 안 돼 있지만 이걸 누르면 야는 선택되면서 해제 못하게끔 비활성화 시켜버립니다. 왜 크로스탭이 요약을 쓰냐면요. 마지막 요게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요약이 아니, 그룹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럼 크로스 눌려볼까요? 그러면 묶어버리죠. 어. 자, 그래서 야가 지금 선택 해제 못하도록 막아놨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요 크로스탭 요 구성 요소는 요 메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단 입고 일자는 여러분들 행머리글에 배치할 거고요. 시약 코드도 행머리글. 원산지는 열머리글 방향으로 넣을 거고요. 위치가. 입고 수량은 갑 영역에 넣을 겁니다. 아, 지금은 우리가 배치할 선택할 구성 요소에 필요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입고 일자 요것이 그대로 출력되면 안 되고요. 입고 일자는 월별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수정 작업을 갈까요? 그러면 요서 눌리면 일단은 요 추가했던 필드들 밑에 여기 입골자는 여러분들 뭘 선택하냐면 크로스 메뉴에서 행머리 걸로 선택해야 돼요. 시야 코드는 요 대머리 걸이죠. 행머리 걸로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산지는 열 방향으로 들어갈 데이터이기 때문에 열머리 걸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입고 수량은 답으로 선택했죠. 이것은 여러분들 구성 요소를 선택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정 작업에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실행을 하면 그룹을 넣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나오죠. 그 이유가 확인. 입고 수량에 대해서 함수를 안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입고 수량은 여러분 합계를 구할 거니까 합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묶어서 입고 수량의 합계를 내겠다 그 말이거든요. 합계 함수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실행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 중국, 한국이 있죠. 이 세 개는요, 여러분들 if, 엑셀에서는 if가 i가 두 번 들어갑니다. if를 써가지고 야를 뭘로 바꿀 거냐면 국내산 수입산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수정할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있고 일자는 참조로 월별로 출력할 거고요. 시야 코드는 월별로 묶어서 시야 코드 요 개수를 살렸던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럼 수정 작업이 다죠. 이것도 수정해야 되고, 야도 수정해야 되고, 야도 수정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수정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요것은 값 선택하고 묶는 방법을 여러분들 학계로 선택해요. 그리고 5번은 어떤 작업이냐면 이제 출력 결과물과 같이 출력되기 위해서 어 출력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수정 작업을 해요. 우선 읽고 일자 필드에 대해서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든 포리에서 사용하는 기능인데 포리에서 사용되는 여러분들 기능인데 작업이랄 때 기능보다는 여러분들 그 현재 필드명을 새 필드명으로 변경하는 방법 요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새 필드명으로 출력된 그림이 여러분 있고 월하고 있고 품종수는 새로운 필드명으로 출력됐거든요. 그래서 새 필드명이 앞에 오고 본론 현재 필드명. 그러면 요 필드명이 이 필드명으로 출력되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잠시 우리 연습해 보면 지금 요건 아이가 안 바꿨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고 일자하고 시야 코드를 우리 그림처럼 읽고 월하고 읽고 품종수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가서 그때는 여기 실제 필드명 아닙니까? 그죠? 요 읽고 일자 앞에 가서 여러분들 출력된 그림 필드인 읽고 월 집어서 읽고 월 읽고 월 블록 단계별로 일단은 천천히 갈 건데요. 요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필드명이 과연 이 호수로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시야 코드 있죠. 요 시야 코드는 출력될 때는 완성 그림 보니까 입고 품종수거든요. 입고 품종수라고 하고 블록. 그럼 과연 실행했을 때 이 이름으로 나오겠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 필드명으로 두 개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해당 입력했던 필드명으로 출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요 데이터만 처리하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일단 입고 품종수는 여러분들 개수를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입고 품종수는 묶는 방법을 누르면 함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야는 이렇게 데이터를 쭉 표시할 건 아니고요. 있고 월별로 묶어서 개수를 구한 값으로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개수라고 하고 개수. 품종수니까 개수입니다. 합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행하면 개수로 나왔죠. 묶어서 지금 이것은 이제 나중에 1월 월별로 하면 야가 1월이 되면서 이 두 개의 개수가 10개가 동시에 나올 거예요. 지금 날짜별로 돼 있다 보니까 1월 3일, 1월 15일 따로따로 개수가 나오지만 나중에 월별로 할 때는 이 1월이 지금 묶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개가 나오겠죠. 여기 그림처럼 10이 나올 거고 2월도 월별로 묶으면 야 합치면 15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15가 나온 거. 3호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5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것을 처리하면 이 숫자가 10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작업할 건데요.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했던 작업은 여러분들 익고 품종수 필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묻는 방법을 개수로 변경했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익고 월 필드에 대해서는요. 익고 일자를 사용해서 익고 일자 필드에 대해서 월로 여러분들 추출해 봅니다. 자, 이때 쓰는 함수가 여러분들 밑에 보면 먼스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있고 월 돼 있고 요 뒤에는 있고 일자가 돼 있잖아요. 요 앞에 가서 함수 월을 추천한 함수 먼스를 씁니다. 먼스 발로 열고 그러면 있고 일자에서 여러분들 월만 추출할 거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SS는 필드명은 대괄호로 감싸야 됩니다. 이렇게 대괄호 잡고 그 뒤에 월자라는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 엔드 넣고 월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수정 작업을 들어가 볼까요? 우리 요 필드명은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있고 월 뒤에 가서 먼스 쓰시고요. 갈로 열고 여러분 참조로 이 대괄호를 안 넣어줘도 이 필드명이 공백이 없으면 필드명만 넣어줘도 돼요. 대괄호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왜 넣냐면 그 월 추출한 값 뒤에 한글로 문자 데이터 월이 붙어 있잖아요. 그때는 and 문자열 결합 연산자를 쓰시죠. 이거 붙이기 위해서. 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써준 거예요. and. 그럼 지금 요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그럼 야를 제가 요 뒤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입고 일자가 이제 일자로 나오진 않고 날짜로 나오지 않고 월만 추출한 데이터로 나오겠죠. 그 월이 묶여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묶여서. 그리고 실행해 볼까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이렇게 되는 거죠. 개수도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세 개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만 처리하면 끝나거든요. 음. 자, 요거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입고 품종수 필드하고 입고 월 수정 작업이 끝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출력되고 있는 미국, 중국, 한국이라는 요 데이터는 어디 있는 필드냐면요.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필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살표는 밑에 세 번째 거죠. 원산지가 원산지가 데이터가 한국이면 국내산으로 출력할 거고요. 결과로.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수입산으로 결과값에 출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XSS if는 여러분들 IIF입니다. 쌤, I가 왜 두 번 들어간 겁니까?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엑셀 if의 형님격이라고 보면 돼요. 좀 빠른 if입니다. 그렇게 만든 if예요. XSS는. 그래서 I라는 의미가 따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XS는 if 할 때 I가 두 번 들어간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여기는 조건을 넣어두고요. 조건 만족할 때 콤마 T 값이 출력되고 그 외에는 F 값 출력되거든요. 그래서 조건 만족 시 T 값, X랑 똑같죠? T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F 값을 출력합니다. 그런데 조건 입력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액세스니까 필드명이 들어가고요. 대괄호 안에. 그 다음에 비교현상자 비교값이 들어가거든요.
숫자는 그대로 치면 되고 문자는 쌍따옴표 넣어주면 돼요. 이 순서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산지 필드 값이 한국과 같다면 그 말입니다. 그때 출력할 값은 국내산. 그 외에는 수입산. 야가 T값이고 야가 F값이거든요. 한번 해보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해야 되냐면 뭐 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여러분들 바꿔주시고요. 원산지라는 요 필드에서요. 왜? 열 머리글에 출력했던 데이터를 국내산 수입산으로 바꿀 거거든요. 요 필드 안에서 확대해드리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IIF라고 하시고요. 발로 열고 원산지 대괄호 넣어주시고요. 이값이 이꼴 한국이면 이하가 좁거든요. 그럴 때 T값은 국내산으로 출력할 거고 그 외에는 수입산으로 출력하겠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상한 영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EXPR1이 나올 건데요. 자, 그게 뭐냐? 이렇게 해서 수식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완료. 이상한 영어가 한 개 나올 거예요. 요 앞에 뭐가 나오냐면 EXPR1 이게 나올 거예요. 요런. 이건 뭡니까 도대체? 엑셀이 EXPR1이 뭐냐면 임시 필드명이에요. 요것은 의미가요. XS가 임시로 넣어주는 임시 필드명입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계산식이나 함수식을 이제 작성하면요. 작성 시는 항상 앞에 새 필드명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입력을 안 했으니까 사용자가 왜 안 넣지 하면서 넣어주는 겁니다. 임시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지운다는 소리가 아니고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머리거든요. 여러분들 필드명이 출력되지 않거든요. 출력되지 않고 결과로 출력되지 않고 데이터만 출력되기 때문에 EXPR1은 굳이 딴 걸로 고칠 필요는 없어요. 얘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출력 결과물에는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야는 의미가 여기에 함수식이 들어갔잖아요. 이 계산된 결과를 어디에 출력할 거냐라고 사용자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안 넣어줬으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약 EXPR1이 들어갔죠.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완성 그림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크로스컬.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작업 끝난 건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작업이 지금 좀 길지만은 6번 몰아서 6번 작업이 편집 작업을 했던 내용, 편집 작업 내용들을. 그러면 새 필드명을 바꿨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래 필드명인 시약 있고 일자를 있고 월, 본론 있고 일자로 놓고요. 그럼 지금 이 작업은 새 필드명 작업이에요. 아까 했던 게 변경 작업 이렇게 할게요. 대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뭘 바꿨냐면 입고 품종수는 여러분들 원래 시약 코드 있잖아요. 입고 품종수 새 필드명 넣고 입고 시약 코드였죠. 시약 코드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새 필드명 박는 작업. 번호로 붙여준다면 편집 작업 순서 꼭 이 순서로 갈 필요 없어요.
수정 작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요것은 편집 작업이라 할까요? 이는요, 입고 품종수 요 필드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개수를 갖고 그 다음에 편집 작업 3 이렇게 구분해 드리면 좀 보기에는 맞겠죠. 나중에는 순서 관계없이 여러분들 막바로 쉬운 작업부터 먼저 하셔도 관계없어요. 어, 입고 월 필드에 대해서 입고 일자 필드, 입고 월, 입고 이렇게 할게요. 입고 일자 필드에 대해서 월만 추출하기 위한 작업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함수 여러분들 먼스가 나왔잖아요. month, x가 똑같습니다. 먼스는 쓰는 법이 필드명이 들어가고 엑셀은 셀 주소죠. 필드명을 넣어주면 여러분들 날짜 데이터에서 월만 추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월만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엔드 연산자는 문자열 결합 연산자입니다. 엔드는 문자열 결합 연산자다. 그러면 엔드 뒤에 입력한 데이터를 결합시키더라. 그래서 엔드가 쓰인 겁니다. 음. 그 다음에 편집 작업 3을 할게요. 편집 작업 3은 4죠. 4는요, 마지막 원산지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편집하기에는 한국, 미국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을 국내산, 수입산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if 문을 쓴 거예요. i가 두 번 들어갑니다. 야는 공식이고요. 입력 순서 알려드렸고 그것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EXPR1의 의미는 임시로 넣어주는 필드명이다. 그것을 계속 이걸 쓰면 앞에 필드명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열머리 걸은 필드명이 출력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형태 작업 4번을 해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까지가 여러분들 편집 작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결과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 후 맞으면 소리를 저장을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맞죠?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저장인데요. 저장 버튼 클릭. 그리고 콜 이름은 프린트 보시면요. 읽고 현황 프로테코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읽고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여기 저장할 콜 이름이 확인. 그러면 여기에 읽고 현황 콜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 순서를 잘 기억해요. 어때요? 처음이라서 어렵죠. 자, 프로테코리는 동일하면요. 어, 양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을 하는 기능인데 구성 요소를 반드시 배치를 잘해야 돼요. 구성 요소는 항상 문제 처음에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체크해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무슨 별, 뭐뭐에 뭘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힌트가 있다는 소리예요. 있고 월별 이 말이에요. 슬래시 생산지별 같은 야가 여러분들 같은 필드명일 수도 있고 다른 필드명인데 이건 새 필드명일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 속에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있고 수락의 합계를 구해야 되죠. 항상 이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별
무슨 무슨 별, 뭐뭐의 합계, 평균. 이게 각 영역에 선택할 필드. 야는 열 머리글에 선택할 필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 필드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여러분들 행머리글에서 선택할 필드. 근데 얘가 만약에 세 필드명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 필드명일 때는 왜? 이게 뭐지? 없는데 하면 문제 보시면요. 있고 품종수는 시약 코드를 써야 되고 적혀 있잖아요. 있고 월은 출력돼 있고 월은 있고 일자를 써라 적혀 있고 생산지는 생산지 별돼 있잖아요. 그건 생산지 출력된 그걸 말하고 그 문제에서 말하거든요. 이거 이 안은 실제 필드명이 뭐냐면 원산지인데 한국일 때는 국내산 그 외에는 수입산으로 출력한 결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안은 요 두 개는 실제 필드명은 아니고 새 필드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콜테코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아직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조건이 개입되는 문제가 시험에서는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는 조건이 개입된 문제는 아니고 그냥 함수 넣는 문제잖아요. 요 문제가 참 잘. 어,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조건 때문에 나중에 할 겁니다. 조건 때문에 조건에 사용할 조건에서 사용할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묶는 방법. 야가 여러분들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묶는 방법을 여러분들 반드시 조건식을 넣으면 조건을 입력하면 조건으로 여기 시험에서 제일 잘, 이 문제를 안 풀었어요. 지금은 아주 기본에서 함수가 들어가는 문제 하나 풀었습니다. 그럼 쌤, 이 난이도가 어떤 건가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이 난이도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실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폴이 디자인 작업에 테이블 추가 창에서 테이블 추가 작업 진행했죠. 이 두 개를 썼죠. 그리고 선택 쿼리 창에서는 뭐만 추가하냐면요. 우리 컬러탭에서 선택할 필드, 즉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죠.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만 추가하는 거죠. 요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던 게 요겁니다. 요것은 네개의 필드가 필요하더라. 구성 요소에 출력할 필드들이죠. 그것을 크로스 콜을 이제 바꾸면 여러분들 구성 요소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입고 일자는 행머리끌, 시야 코드는 행머리끌, 원산지는 열머리끌. 그 다음에 입고 수랑 값인데 함수는 학교라고 선택한다는 거. 이걸 선택 바꿔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크로스 콜에서 선택했고요. 이제 출력 결과물과 같이 출력되기 위한 수정 작업, 즉 편집 작업이죠. 추가 작업이랄까요? 추가 작업은 편집 작업들은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편집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시약과 시약 있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시험명의 일부를 입력하면 검색이 되는 겁니다. 밑에 결과 그림처럼. 그러면 그림이 지금 밑에 두 개 있죠. 매개 변수 값 입력이 매개 변수 창이거든요. 그리고 그 국을 쳤을 때 밑에 결과 그림에서 시험명 필드 데이터를 보면요. 국이 포함된 데이터가 검색된 결과입니다. 이런 콜이 어떤 콜이냐면 매개 변수 콜이거든요. 그래서 보기 본 문제는요. 얘는 매개 변수 콜이에요. 매개 변수. 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매개변수 쿼리가 뭐냐부터 제가 또 설명드리면요. 얘는 특정 필드의 조건란에 가서 여러분들 대괄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매개변수창을 띄울 거예요. 대괄호는 매개변수창을 띄우기 위한 기호입니다. 그럼 얘를 띄어서 우리 해당 그 매개변수창에서 입력창이거든요. 입력한 데이터를 해당 필드에서 검색하는 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특정 필드 조건란에 가서 대괄호 안에 요 안에 메시지가 들어가거든요. 이 메시지가 뭐냐면 검색할 시험명 일부를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넣어놓으면 실행했을 때 이 창이 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국자만 쳐도 검색되죠. 요 필드에 가서 검색하는 거예요. 음. 그게 매개변 스쿨인데 문제에서 보면 여러분들 부가세 같은 경우는 필드가 존재하지는 않고요. 요것은 또 스위치라는 함수 가지고 결과를 만든 거예요. 부가세라 마지막 필드는요. 새 필드명으로 생성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당 씨앗과 씨앗 입고 테이블에 존재하는 필드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작업하냐면 야도 콜이 디자인에 작업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작업 순서가 1번 작업 방법이죠. 자, 우선 콜이 디자인에서 작업해야 됩니다. 디자인에서. 자, 그러면 테이블 추가창이 뜨겠죠. 추가창에서 우리 뭘 추가할 거냐면 씨앗하고 씨앗과 씨앗 입고 테이블을 여러분들 추가할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결과 그림을 보고 출력된 필드를 추가할 겁니다. 아래.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면요. 이건 닫고 여러분들 만들기 탭에 가서 코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택 코리 화면이 첫 화면이에요. 디자인 들어가면. 거기서 사용할 테이블이 씨앗하고 씨앗 입고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출력 결과 보시면서 출력될 필드들 있죠. 입고 일자 출력돼 있죠. 추가하시고요. 출력해야 되니까 씨앗명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고 수량도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입고 단가도 추가하고 판매 단가도 추가합니다. 자, 이것은 해당 테이블에서 존재하는 필드를 추가했습니다. 5개.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 부가세는 입고 단가 필드를 사용해서 스위치라는 함수 가지고 구할 겁니다. 그러면 요까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선택 콜이 화면에서 작업한 건데요. 추가 작업이. 그 추가한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고 일자부터. 여러분들 판매 단가까지 필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필드. 즉, 여러분들 뭐냐면 부가세죠. 부가세 필드는 새 필드명으로 생성됩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제 작업 한번 해볼까요? 부가세는 새 필드명이니까 물론 이렇게 넣을 거고요. 마지막 열에. 그 다음에 스위치 함수 설명을 좀 드리면 스위치 함수 설명부터 드릴게요. 스위치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냐면 if하고 좀 틀린 게 얘는 조건 1을 만족할 때 여러분들 값 1이 출력되고요. 조건 2를 만족할 때 값 2를 출력하고 계속 가는 거죠. 조건 3. 이런 식으로 값 3을 출력하는 거거든요. 자, if는 if는 계속 쓰는 거지만은 스위치는 제일 처음에 한 번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한번 대입해 보면 해보세요.
자, 스위치를 넣고 조건은 if와 똑같습니다. 넣는 순서가. 이렇게. 자, 우선 입고 단가가 만 이하이면 돼 있죠. 그러면 대괄호 넣고 입고 단가가 이야기요 넣고요. 만 봉이 4개죠. 조건 1이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T값이죠. 뭐 값 1을 출력할 건데요. 여러분들 어떤 값? 판매 단가에서 10%를 곱한 결과값. 그런데 여러분들 참조로 또 우리가 XSS는 퍼센트 기호를 못 씁니다. 기호를 퍼센트를 인식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약에 10%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곱해야 되냐면요. 0.1이라고 입력해요. 곱할 때. 퍼센트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판매 단가는 필드명 아닙니까? 대괄호 놓고 곱하기 0.1. 이 곱한 값으로 출력하겠다그 말입니다. 야가 값이래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치지 말고 콤마 찍고 복사하세요. 여기까지 다 복사하세요. 복사하고 여러분들 갖다 붙이고 이제 여러분 참조로 이하로 시작했으면 경계선이 이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만 초가 5만 이하는 5만 이하로 가면 돼요. 이하로. 입고 단가가 5만 이하이면 판매 단가의 20%를 곱하라. 그 의는 곱하기입니다. 20% 0점. 그 다음에 5만 원을 초과하면 그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콤마 또 갖다 붙이고 초과 넣고 5만. 요거죠. 초과 기호하셔야 됩니다. 5만을 초과한다면 판매 단가의 30% 0.3 갈로를 받으십니다. 여기 한 줄짜리거든요. 이렇게 대입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쭉 복사시면 빠르거든요. 그래서 스위치 한번 끊어봅시다. 조건 1을 만족하면 값1을 출력하고 조건 2를 만족하면 값2 계속 조건을 넣어서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결과가 이 셀필드명에 출력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제가 넣어볼게요. 요게 제가 좀 크게 여러분 여기 좁으면 작성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거 눌려서 하면 좀 넓게 쓸 수 있어요. 작성 좀 작성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치면 좀 넓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야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 중간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된 건지. 오, 뭔가 계산이 됐긴 됐어. 그죠? 자, 여기 이제 부가세 필드를 여러분들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9,000, 5,600, 5,600이 지금 나오면 됩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검색해줘야지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우리 어디까지 작업했냐면 부가세까지 끝났어요. 그죠? 부가세 필드. 여러분들 여기까지 추가하다가 마지막 필드는 우리가 만든 이 스위치까지 만들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두 번째 살펴봅니다. 입고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에 냈죠? 그러면 여기 이제 4번 할까요? 순서 따지면. 입고 일자 필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렬을 했거든요. 정렬을 뭘로 할 거냐면 내림차순. 요것은 정렬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어디냐면 입고 일자, 여러분 입고 일자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거기에 여기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오 가셔가지고 요거 눌리면 오름 내림이 나옵니다. 내림차순으로 출력하겠다. 그런 내림차순. 요거 하면 돼. 그럼 내림차순 했고 자 그럼 두 번째 거 끝났고 스위치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제 매개 변수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5번은 여러분들 매개 변수 창을 띄우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약속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매개 변수 창을 띄우기 위해서는 아까 잠시 언급드린 창을 띄우려면 어, 해당 필드 조건란에 가서 검색할 조건이죠.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약속됩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어떻게 하냐면 대괄호 안에 메시지를 요거는 입력하면 됩니다. 요거 그림 보고 치.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검색할 때, 검색 시 일치하는 것을 검색할 수도 있고 포함하는 것을 검색할 수도 있거든요. 일치일 경우는 그냥 해당 필드 조건란에 가서 대괄호 메시지만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창이 뜨면서 입력하는 박스 밑에 있죠. 그거 치면 일치하는 데이터 한번 검색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가 뭐냐면 포함은 틀려요. 포함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요. 해당 필드 조건에 가서 like 또 들어가지고 띄우고 별표 정도 and 넣고 여기에 메시지 넣어줄까요? 띄우고 and 띄우고 별표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러분들 검색할 때 데이터를 검색할 때 어, 일치냐 포함이냐에 따라서 일치는 그냥 이거만 넣어주면 되죠. 포함은 또 여러분들 라이크 때문에 라이크 잔지 때 별표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 지금 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어디서 검사할 겁니까? 시험명이죠. 시험명 필드 조건란에 가서 포함이니까 여러분들 일부분이 포함이거든요. 요거 쓸 거예요. 요거. 요거 이렇게 해서 메시지는 우리 그림 보고 치우면 되거든요. 검색할 시험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요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메시지 입력 시 글자죠. 절대 절대 점입니다.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점을 입력하면 점은 우리가 메시지 안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시험장 가면 습관적으로 점을 치는 분이 있어요. 오류의 원인. 내가 오류를 한번 여러분들 이거 점 치지 말고 일부러 점을 넣어가지고 오를 한번 보여드리고 지울게. 여러분 이것만 치세요. 지금 어디에 가서 여기에 시험명 필드 요 조건란 박스에 가서 요게 여러분들 뭘 치냐면 야를 입력하면 됩니다. like 이렇게 쭉 치면 돼요. 이것을 제가 일부러 오리를 띄우기 위해서 넣었는데 점을 한번 살짝 넣겠습니다. 모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행하면 여러분들은 잘 창에 뜰까요? 저는 보세요. 뭐가 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유효한 이름이 아닙니다. 잘못된 문자나 문장보고가 들어있다. 점은 잘못된 문장보고거든요. 못 써요. 그래서 에러가 뜨는 겁니다. 다시 제가 고칠게요. 그럼 이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여기에 점을 지었어요. 그럼 그 실행했을 때, 오, 잘 뜨네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국점 치보세요. 엔터. 오, 잘 나오네. 국자 쳤을 때 여러분들 일단은 이 꼴자에 대해서 내림을 했기 때문에 3월 7일이 먼저 와야 돼요. 내림은 최근 날짜가 먼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과거 날짜. 그리고 데이터 여러분들 맞게 됐는지 보시고요. 아,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결과는
맞아떨어졌어요. 데이터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뭘 또 봐야 되냐면 요 부분. 완성 그림 보면 입고 단가부터 판매 단가 부가세 요거 금액을 잘 보세요. 금액 보시면 이 금액이 어떻게 돼 있냐면 통화기호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통화기호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출하면 여러분들 7점 받을 것이 빵점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이런 형식이 특정 숫자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의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그 다음에 필드의 형식이 나오잖아요. 필드의 형식이 나오면 숫자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통화 기호가 들어가 있거나 천 단위 구분기가 들어가 있거나 숫자 뒤에 어떤 문자가 붙어 있거나 이런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5번은 했더만은 6번 결과를 보니까 데이터 입력 후 검색한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입고 단가부터 어디까지 부가세 금액에 통화기호가 여러분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문제를 보면 항상 이런 형식이 바뀌는 문제는요. 필드의 형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드의 형식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고 요거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꼭 형식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고 단가부터 한다면요. 입고 단가 필드 안에서 우클릭하면요. 속성을 클릭하면 속성.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 형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화로 여러분들 선택하면 됩니다. 속성 가면 필드 속성 창이 뜨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로 바꾸고 입고 단가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속성 그럼 필드 속성 창이 떴죠? 형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서 동화, 동화. 같은 요청은 닫지 말고요. 판매 단가에 필드에 커서 두고 야도 형식을 동화. 마지막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을 동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입고 단가부터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판매 단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가세도 마찬가지. 부가세 필드도 설정합니다. 그럼 세 개를 다 한 거죠. 그 이제 실행해서 결과가 바뀌죠. 실행해서 결과가 맞으면 설정합니다. 자, 그럼 실행해 볼까요? 실행했더만 여러분들 일단은 입력해야 되겠죠. 국자 치고 확인. 오, 잘 나왔어. 이러면 두 문제만 찾죠. 자, 그리고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코리를 저장해야죠. 근데 이것 코리 저장할 때도 여러분들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코리 저장명은 어디서 보냐면 두 번째 줄 씨앗 있고 조회죠. 그러면 씨앗 있고 조회라고 오타 없이 쳐야 돼요. 잘했다고 여러분들 아쉬운 것은 여기 보면 씨앗 있고 조회가 오타가 나면 아무리 잘해도 0.7입니다. 못 찾거든요. 채점기가. 요 마지막 작업도 홀이 이름 오타가 없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 닫아주면 끝. 그럼 이 매개 변수는요, 중요한 것은 스위치 함수 관계 들어간 거.
이게 없으면 좀 쉬운 편이고요. 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제 중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핵심은 요겁니다. 일치냐 포함 검색할 때. 일치면 그냥 넣어주면 되고요. 포함은 라이트. 요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코리 문제는 공부하는 문제입니다. 함수 같은 존재죠. 이때까지 설정만 했다면 코리는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리는 합격에 달라야 됩니다. 어떤 콜인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씨앗 입구와 씨앗 주문 테이블을 이용해서 씨앗 명별 동그라미 별자가 들어가는 콜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일단은 별이 들어요. 별은 묶어라. 묶어라는 것은 그룹해라. 그룹하기 위해서는 요약 버튼을 눌러라.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요약은 묶는 거거든요. 별이 들어간 문제는 여러분들 요약 콜이 야를 계산 콜이거든요. 함수를 사용 계산 콜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콜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요약 버튼을 쓰는 거예요. 그룹별 별이 들어간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원리가 뭐냐면요. 이 두 콜이는 공통점은 함수를 쓴다는 거죠. 요약 콜이는 각 필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야는 특정 필드에 대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컬탭은 무조건 어디 구성 요소 중에서 아까 했지 않습니까? 구성 요소 중에서 값에 선택하는 필드는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묶거든요. 그래서 야는 자동으로 묶여지는 거고 요약은 묶거든요. 그래서 별이 들어간 문제는 두 문제 코리가 있다. 야는 나와주거든요. 야는 안 나옵니다. 어. 근데 안 나온 대신에 콜이라는 말이 없으면 야합니다. 그럼 왜 야하냐? 문제 보면 최근 입고일자, 출력 결과물하고 같이 보세요. 최근 입고일자, 총 입고량, 총 주문량을 조회하는 제어형 콜을 만들 건데요. 그럼 최근 입고일자는 실제 필드명이냐? 여러분들 보니까 첫 번째 살펴입니다. 최근 입고일자는 입고일자 필드를 써가지고 최대값을 구한 결과고요. 그 말이고 슬래시 구분해놔야 돼요.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 필드를 써서 합계를 구한 거예요. 슬래시. 실제 필드명은 입고 수량입니다. 그러면 총 입고량은 여러분 세 필드명입니다.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은 어디서? 주문 테이블에서 수량 필드를 갖고 와서 합계를 구한 값입니다. 그 이름을 총 주문량의 이름으로 세 필드명으로 변경했다. 그 말이거든요. 요까지만 작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제가 요거 오늘 기초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방법이 여러분들 요것도 콜이 디자인을 가야 되거든요. 야는 선택 콜이 요약 콜입니다. 요약 콜인데 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새 필드명을 계산식에 의한 계산식을 사용한 새 필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필드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그때는 뭡니까? 계산식 그 재고 비율이에요. 어. 그러면 작업 방법은 야는 콜이 디자인에서 작업하더라. 항상 똑같습니다. 1번. 그 여러분들 콜이 디자인을 클릭하면 되죠. 그러면 항상 뜨는 게 사용할 테이블 선택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테이블 주가창에서 우리가 세 개네요. 씨앗 있고
그 다음에 씨앗,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 3개를 추가할 겁니다. 이거 다 스트레스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별과 그림을 보고 출력된 필드를 추가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죠. 근데 이 출력된 필드가 새 필드명이거든요. 그럼 어떤 걸 끄냐면 시안명은 현재 실제 필드 맞아요. 시안명. 최근 입고 일자는 뭘 쓴 거냐면요. 입고 일자를 쓴 겁니다. 그 다음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을 쓴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의 수량을 쓴 거거든요. 요 필드들을 추가합니다. 요까지 먼저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 그리고 사용할 테이블은 3개입니다. 씨앗 있고 씨앗 그 다음에 주문 3개를 추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골라서 출력한 필드를 갖고 오면 돼요. 씨앗명은 여러분들 씨앗에 보이네요. 갖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입고 일자는 여러분 입고 일자 여기 입고 일자 보이네. 씨앗 입고 안에 추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총 입고량은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 여러분들 입고 수량도 먼저 할까요?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의 합계니까 입고 수량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입고 수량. 세 번째는요. 네 번째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의 수량을 쓰여 있죠. 주문 테이블의 수량. 마지막은 여러분들 요거 작업을 좀 하고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까지는 선택 커리 그리고 야를 요약 커리로 바꾸는 것은 요약 버튼 클릭. 요약 커리로 바뀌겠죠? 그러면 다 묶어버리죠. 그룹. 묶어야지만 함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한명별로 묶어서 입고 일자는 뭘 구한다? 최대값. 입고 수량은 뭘 구할 거냐면 여러분들 합계 함수 선택하고요. 묶는 방법 누르면 함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량도 합계입니다. 합계. 그리고 입고 일자부터 수량까지 출력된 필드는 여러분들 새 필드명으로 바꿔야 되죠. 입고 일자 앞에 입자 앞에 갖다 놓고요. 여러분 새 필드명 바꿔볼까요? 어, 항상 모든 콜에 쓴 데 있죠. 최근 입고 일자로 출력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고 수량은 새 필드명이 입고 수량 앞에 가서 총 입고량 콜론 부분 기호는 콜론입니다. 콜론. 자, 그 다음에 수량은 여러분들 출력될 때 새 필드명은 총 주문량 콜론. 자, 우리 요까지 작업은 그냥 함수를 선택했고요. 필드명 바꿨습니다. 새 필드명으로. 요까지만 하고 실행해 볼까요? 잘 나오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 작업이 요게 계산식을 사용한 새 필드명을 요게 출력할 겁니다. 여기까지 잘 나왔고. 자,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 마지막 열에 가셔가지고요. 자, 계산식은 그대로 하면 돼요. 새 필드명은 재고 비율이죠. 콜론. 대괄호 놓고 총주문량 대괄호 닫고 나누기 총입고량. 그냥 계산식을 쭉 넣어주면 돼. 쭉 넣어주면 돼. 난 세필되면 바뀌어놨기 때문에 인식합니다. 존재합니다. 자, 확인. 그럼 만들었어. 야는 뭘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틀리고 맞추고 하는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실행을 하면
에러가 뜰 거예요. 이런 박스, 우리 매개무소 알거든요. 이건 에러입니다, 에러. 이거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매개무소 쿼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 우리 뭐 하냐면, 여기에 재고 비율 구하는 수식을 넣었어요. 그럼 요걸 넣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수험자들이 그냥 대충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은 모를 거고 여기서 재고 비율 세필드명 생성 과정에서 계산식을 쓴 거야, 계산식. 이렇게 넣죠. 그럼 야는 묶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 놔두면 에라 뜹니다. 자, 묶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산식을 사용한 거잖아요. 조건을 넣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산식 아닙니까? 식을 식으로 작성합니다. 함수식도 식이고 계산식도 식이거든요. 식으로 작성해서 출력했던 데이터는 묶는 방법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야를 뭘로 바꾼다? 식으로 반드시 그래야지만 이 수식이 인식되거든요. 이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요것이 핵심. 에이, 진짜입니까? 해보면 되죠. 묶는 방법, 식, 식. 진짜 잘 나올까요? 실행. 오, 잘 나오네. 이건 바꿔 빼놔죠. 이렇게 나오죠? 요것을 이제 첫 번째 막히는 관문이죠. 왜 안 나오지? 자, 추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차이점. 비교. 만약에, 요약폴이나 여러분들 크로스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했을 때, 그룹 하면 여러분들 묶으면 묶는 방법을 바뀌잖아요. 묶는 방법. 요 묶는 방법을 바뀌는데 그룹 했을 때 이 두 개는요. 식으로 작성해서 출력한 세필드명이죠. 세필드명은 묶는 방법을 약속된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묶는 방법을 여러분들 뭐로 바꾼다? 식으로 변경해야 되고요. 조건 안에 조건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조건을 입력 시에는 묶는 방법을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이거는 조건이 안 나왔잖아요. 우리 조건 나올 거거든 시험에. 그러면 묶는 방법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조건 안에 조건 입력했을 때는 조건으로 바꿔주면 이 조건 인식하는 거고요. 묶는 방법을 식으로 바꿔주면 이 작성했던 식이 인식해서 출력됩니다. 전제 조건은 묶었습니다. 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험장 가면 발목이 잡혀요. 이것을 알고 가는 수험생하고 모르는 수험생은 두 개가 시험에 7점짜리가 두 개 나왔다. 14점을 날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날리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비교보다는 여러분들 알고 가자는 거죠. 반드시 알고. 요거 여기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왔어요. 결론은. 자, 그래서 아까 안 나온 거고 10을 바꿨다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조건이죠. 여러분들 시작 코드 A부터 B까지 문자 중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라이크인데요. 그리고 참조로 요거 그거 마저 하고 갈까요? 재고 비율이 나왔는데요. 요 형식을 지금 밑에 보니까 백분율 형식으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요거 하고 갈게요. 34.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출력을, 예, 결과는.
요거 때문에 요거 마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소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디자인 모드. 해당 재고별 필드 안에 두고 속성, 형식은 백분율인데 여러분들 백분율을 잘 보면 여기 잘 보면요. 어, 소수점 무조건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거든요. 성질이. 그래서 우리는 한 자리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백분율로 해주시고 일단은 백분율 소수 자릿수 1, 한 자리로 표시하겠다. 두 개만 해줍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 닫고 실행해 볼까요? 오, 한 자리로 나.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형식 가서 형식에서 백분율 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를 1로 해줘야지. 안 그러면 두 자리까지 나옵니다. 야를 두 개를 설정해 줍니다. 그다음 마지막 조건인데요. like 연산자 쓰랬죠? 그러면 5번은 조건을 이제 입력할 건데 like 연산자를 사용해 어디에 시야 코드 필드. like 연산자는 별표 같이 쓰인 데 있죠. A부터 B까지 문자 중 하나. 이때 여러분 한 가지 대괄호 쓰이는데요. 여기는 뭐 값 1, 빼기는 아니고 0일 보면 값 그냥 약 이렇게 시작값 빼기 뭐 끝값이 납되거든요. 음. 그럼 대괄호 의미는 라이크 인스턴스는 또 기호거든요. 시작값에서 끝값 사이의 값을 모두 인식하는 여러분의 기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조건에 가서 여러분들 A부터 B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값에서 끝값까지라고 할게요. 좀 이야기 좀 쉽게 하려면 까지의 까지를 모두 인식합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우리는 조건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like, liu, 쌍따옴표 안에 문제 보면 여러분들 하나로 일단 시작하는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들 A에서 B까지인데 B까지 시작하는이니까 여러분들 뭐 놓고 뒤에는 별표가 들어가겠죠. 요걸로 시작하는 모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대괄호 놓고 A, 빼기 B죠. A에서 B까지 시작하는 별표. 그래서 대괄호가 나왔어요. 너는 의미가 시작값에서 끝값까지 데이터를 모두 인식, 데이터 인식. 그래서 우리는 A부터 B까지 시작하는 모든 시작이니까 앞에 오고야 하는 별표 뒤에 오겠죠. 요거만 넣어줘. 어디에? 시작 코드 조건란에 가서 조건. 그러면은 시작 코드 조건란에 가서 입력하면 되죠. 어떤 것을 이해하면. 자, 한번 넣어볼까 이거? 진짜 나오는지? 자, 대괄 의미는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디자인 보에 가서 마지막입니다. 시험명 조건란에 가서 그대로 넣었습니다. 요렇게 시합 코드 이제 잘못 넣은 여기 아니고 시합 코드입니다. 시합 코드. 시합 코드가 없어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합 코드가 없죠. 시합 코드 시합 안에 시합 코드 추가하고요. 자, 여기에 조건란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나오죠. 그럴 때는 묶는 방법을 조건으로 바꾸면 야가 체크가 해제됩니다. 표시를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언제 나오네요. 요것은 여러분들, 요것은 뭐냐면 조건을, 조건을, 넣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시야 코드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그리고
시아코드, 여기 시아코드 조건란에 가서 입력을 라이크 써야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묶는 방법을 아까 설명드렸죠? 조건을 입력 시에는요, 여러분들 묶는 방법을 조건으로 백는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미리 올라가서 이것을 알려드렸어요. 요 문제죠. 그래서 조건이라고 야를 바꿔줘요. 그럼 야 인식은. 그리고 실행했을 때 총 8개 레코더 맞죠? 그리고 금계국 맞고요. 보시면 재고 비율도 잘 나와 있고 결과는 다 맞게 나와요. 잘 됐으면 저장. 저장 이름은 재고 현황이죠. 재고 현황.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여러분들 시간 긴가 민가 할까입니까? 그죠? 동영상 한번 다시 보면서 천천히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맞은 소리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